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차갑고 낯설고 딱 일본 느낌이죠. 엄마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딛습니다. 아들은 앞만 보고 걸어요. 표정이요? 이미 끝난 표정이었죠. 엄마, 춥죠? 그러면서도 걸음은 더 빨라요.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입니다. 약봉지랑 진료 서류가 그 안에서 바스락거려요. 아들은 렌터카 키를 흔들며 말하죠.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과 큰 복이 함께 할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타요. 금방 가요. 금방. 엄마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일본어 간판이 흘러가요. 엄마 눈이 잠깐 멈춥니다. 읽고 있어요. 아들은 그걸 몰라요. 엄마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니까요. 차는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고가도로가 끝나고 길이 낮아져요. 사람도 줄고 차도 줄고 말도 줄죠. 아들이 운전대를 꽉 잡고 입을 열어요. 엄마 병원비가 너무 커요. 엄마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는 순간 울음이 먼저 나올까 봐요.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숨 좀 쉬어야 하잖아요. 말이 참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말은 죄책감을 살짝 덮어주거든요. 그래서요. 공기 좋은데 조용한데 엄마도 편하고 나도 좀 살고요. 엄마는 창밖만 봅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와요. 항구가 가까운가 봐요.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정류장 하나, 자판기 하나, 바람만 왔다 갔다 하죠. 아들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줍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엄마의 속이 쿵 내려앉아요. 잠깐. 엄마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요. 역 대합실 벤치였죠. 엄마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금방이 진짜 금방인 줄 알았죠. 여자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엄마는 기다려요. 배가 고파도 참고, 목이 말라도 참고,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배웠죠. 잠깐이라는 말이 제일 잔인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들이 다녀올게요 할 거라는 것도요. 편의점 좀. 아들은 가방을 툭 내려놓습니다. 눈을 잘 안 봐요. 정확히는 못 보겠죠. 엄마, 금방 올게요. 또 금방이 나왔네요. 그리고 정말로 뒤도 안 돌아봐요. 걸음이 빠릅니다. 가벼워요. 연습한 사람처럼요. 엄마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붙잡고 싶어질까 봐요. 대신 숨을 크게 들이켜요. 그리고 입을 엽니다. すみません。 발음이 너무 또렷해서 지나가던 일본인이 멈춰서요. 엄마가 고개를 살짝 숙여 묻습니다. 버스요. 몇 시에 와요? 남자는 놀란 얼굴로 시간을 말해줍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고마워요. 아들은 모릅니다. 엄마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걸요.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엄마는 20살에 시설을 나왔어요. 주머니엔 동전 몇 개. 살 길이 없어서 항구로 갔죠. 일본 화물이 들어오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날부터 단어를 외웠어요. 웃음이 나와도 창피해도 그냥 외웠죠. 배고픔이 더 무서웠거든요. 몇 해가 지나자 엄마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전화로 통역도 했고요. 무역 일을 하며 돈도 조금 모았어요. 그때 엄마 손톱 밑은 늘 까맸죠. 그래도 버텼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앞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종이띠, 이름도 연락처도 제대로 없어요. 아이는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오래 울어서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았죠.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버려진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엄마도 그 얼굴로 살아봤으니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아이 눈이 흔들려요. 믿기 싫은 눈이죠. 엄마는 그 눈을 끝까지 잡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아들이에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엄마였죠. 열나면 업고 뛰고, 학교 상담도 혼자 가고,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난 내 엄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잔인하죠. 버려진 아이를 키운 사람이 또 버려지는 날이니까요. 아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버린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버려지는 법도 살아남는 법도 이미 배웠다는 걸요. 아들은 골목을 꺾자마자 속도를 냈어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그게 싫은 거죠.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마자 문을 밀고 들어가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덮습니다. 아들은 숨을 길게 내쉬어요. 마치 큰일 하나 끝낸 사람처럼요.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고 바로 끊어요. 엄마일까봐. 그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죠. 아들은 컵라면을 하나 집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아요. 지금 라면이 목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산대 앞에 서서도 계속 폰만 만지작거려요. 결국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아내였어요. 나 도착했어. 아내가 한숨부터 쉽니다. 그래서요, 진짜 두고 온 거예요? 아들은 목소리를 낮춰요. 응, 잠깐만 쉬라 했어.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겠지. 아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들은 괜히 짜증이 올라와요. 나도 방법이 없잖아.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도 버리면 안 되죠. 아들은 씁니다.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야. 말이 웃기죠. 정류장 앞에 내려두고 맡겼다라니요. 아들은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더 목소리를 세웁니다. 우리의 학원비도 밀렸어. 대출 이자도 나오고 나까지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 말이 쏟아져요. 핑계는 준비해온 사람처럼 술술 나옵니다. 아내가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이 아들을 더 흥분시켜요. 아들은 말을 덧붙입니다. 엄마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뭐 하겠어. 길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그 말이 제일 잔인해요. 엄마를 불가능한 사람으로 못 박아버리니까요.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혀요. 그 말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아니, 내가 뭘, 내가 지금까지 안 챙겼어? 내가 몇 년을. 여기서 아들이 말을 삼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었죠. 그 시간 대부분을 엄마가 아들을 위해 써줬는데요. 아들은 그 기억을 일부러 뭉개요. 기억하면 죄가 되니까요. 아들은 계산을 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가, 시간. 수치로 바꾸면 마음이 덜 아프거든요. 그러다 문득 예전 장면이 떠올라요. 아들이 중학생이던 날이었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자기에게 엄마가 달려와 씌워줬습니다. 감기 들면 큰일이야. 그 말이 떠오르자 아들은 이를 악물어요. 그 장면이 지금의 자신을 더 못나게 만들거든요. 아들은 다시 폰을 내려다봅니다. 통화가 끝나고 문자 알림이 하나 떠요. 서류는 챙겼지?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들은 서류 얘기에 갑자기 안도합니다. 서류는 챙겼어요. 엄마 이름이 들어간 것들. 병원 서류도 통장도. 그게 있어야 내가 관리했다는 말이 되니까요. 아들은 무심코 중얼거립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지.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아들은 자기 말에 스스로 놀랍니다. 주변 사람이 들을까봐 급히 입을 다물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짜 마음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요. 정확히는 어렴풋이요.
동네에서 흘러나오던 말들, 친척들이 술 먹고 툭 던지던 말, 그리고 엄마가 가끔 보이던 그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그래도 엄마는 늘 똑같이 해줬죠. 밥 차리고, 학원비 내고, 아플 때 밤새 지켜주고, 아들이 사고 치면 대신 고개 숙이고, 엄마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계산해요. 그 차이가 사람을 화나게 하죠. 아들은 편의점 문을 다시 밀고 나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칩니다. 그제야 아들은 정류장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한순간 엄마가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겠죠. 내가 잠깐만 쉬라 했으니까라는 말이 되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변명합니다. 어차피 나 없어도 살 사람이다. 엄마는 원래 강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면죄부였죠. 아들은 다시 차 키를 꽉 쥡니다. 뒤돌아가야 할지, 그냥 가야 할지, 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발은 차 쪽으로 갑니다. 결국 선택은 늘 쉬운 쪽이거든요. 그때 아들의 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엄마 번호였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다가 손가락을 멈춥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받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걸 아니까요. 아들은 화면을 뒤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해요. 미안해.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그냥 습관인지도 모른 채요. 정류장 바람이 뺨을 때려요. 엄마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쥡니다. 손이 떨리면 마음도 들킬 것 같아서요. 엄마는 한번 주위를 둘러봐요. 사람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멀리서 자전거가 지나가고 편의점 불빛도 희미하게 보여요. 엄마는 정류장 표지판을 봅니다. 글자가 낯설어도 흐름은 읽혀요. 시간표 같은 건 결국 숫자니까요. 엄마는 숨을 길게 내쉬고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요. 발걸음이 느린 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감싸요. 엄마는 잠깐 멈춥니다. 따뜻함이 오히려 서러워서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는 다 안 들려요. 하지만 표정은 묻고 있었죠. 괜찮냐고. 엄마는 입을 열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또렷하게요. 직원 눈이 커집니다. 엄마 말이 통하는 걸 알아챈 거예요. 엄마는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버스 시간, 근처 숙소, 도움받을 곳. 직원은 잠깐 당황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해요. 엄마는 그 사이에 손을 비벼요. 추위 때문인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흔들려서죠.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와요. 직원과 아는 사이 같아요. 그 여성도 엄마를 보더니 같은 질문을 던져요. 괜찮냐고. 엄마는 대답합니다. 아들이 저를 두고 갔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아요. 여성의 표정이 굳습니다. 엄마는 급히 덧붙이죠. 제발 경찰부터는 아니었으면 해요.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엄마 목소리가 잠깐 갈라져요. 제가 아직 정리할 게 있어서요. 여성은 엄마를 한참 봅니다. 그 눈에는 의심보다 먼저 안쓰러움이 있었어요. 여성은 작은 메모를 꺼내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근처에 도움받을 곳이 있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짝, 정말 살짝요. 그 순간 엄마 머릿속엔 다른 얼굴이 떠올라요. 아들의 얼굴이요. 조금 전까지 그 애가 하던 말투.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엄마는 그 말이 싫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웃기죠. 버려진 사람이 또 버려졌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어요. 여성이 묻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거냐고요. 엄마는 잠깐 망설입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연락하면
모든 게 터져버려요. 엄마가 숨겨온 한 가지가요. 엄마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성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게 더 고맙죠. 엄마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셔요. 따뜻한 물이 목을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야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는 눈을 깜빡여요.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삼키려고요. 그런데 엄마 마음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시설 앞에 앉아 있었죠. 아이는 울지도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요. 손목에는 종이띠 하나가 감겨 있었고 그 위에 이름이 어설프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숨이 턱 막혔죠. 엄마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도 버려졌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나처럼 되게 둘 수는 없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죠.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아이가 지금의 아들이에요. 엄마는 그 애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애는 엄마 품에서 컸죠. 열이 나면 업고 뛰었고 학원비는 손톱 밑이 까매지도록 벌어서 냈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매번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들키지 말자. 끝까지 엄마로 살자. 아들은 몰라요. 자기가 엄마에게 주어졌다는 걸요. 엄마가 그 사실을 숨긴 이유는 단순해요. 그 애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죠.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평생 흔들리거든요. 엄마는 그 흔들림을 대신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간 오늘 엄마는 처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켜주려던 게 정말 그 애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버티기 위한 거였을까? 엄마는 손바닥을 봅니다. 굳은 살이 많아요. 이 손으로 키웠는데 이 손이 오늘은 아무도 붙잡지 못했네요. 여성이 조용히 담요를 건네줍니다. 엄마는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두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엄마 눈빛이 조금 달라져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의 눈빛으로요. 그때 엄마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요. 엄마는 한참을 바라만 봅니다. 받으면 또 흔들릴까 봐요. 그러다 엄마는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말해요. 저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부터 찾고 싶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정류장 쪽을 한번 봐요. 아들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엄마는 속으로만 말합니다. 너는 몰라도 돼. 내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 그걸로 내가 더 나빠질까 봐. 하지만 엄마도 모릅니다. 그 비밀이 결국 아들의 인생을 뒤집을 칼이 될 줄은요. 엄마는 담요를 어깨에 꼭 둘렀어요. 따뜻함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지죠. 그래도 엄마는 울음을 꾹 삼킵니다. 지금 울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요. 편의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어디로 가고 싶냐고요. 엄마는 잠깐 생각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 곳이 너무 많아서요. 정확히 말하면 연락하면 터질 곳이 많아서요. 엄마는 결국 한마디만 꺼내요. 한국 사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자 직원 표정이 바뀝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딘가로 전화해요. 통화가 길지 않았어요. 끊고 나서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싫어하면서도요. 이번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죠. 몇 분 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30대쯤의 여성이었어요. 피곤한 얼굴인데 눈빛이 또렷해요. 그 여성이 엄마를 보더니 한국말로 물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어깨가 풀립니다. 모국어는 이상하죠. 단어 하나만 들어도 버틸 힘이 생겨요. 엄마는 조용히 말해요. 아들이 저를 두고 갔어요. 여성이 숨을 삼킵니다. 여기서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여성은 잠시 밖을 보고 다시 엄마 얼굴을 봅니다.
지금 당장 이동하셔야 해요. 이 동네 밤 되면 더 위험해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해요. 알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저 생각보다 잘 버텨요. 여성은 그 말에 잠깐 멈칫합니다. 엄마는 급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필요한 말을 먼저 해요. 연락할 곳이 있어요. 근데 바로는 못해요. 여성이 묻습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손가방 안쪽을 열어 보여줘요. 접힌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어요. 아들이 챙겼다고 믿었을 만한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가 따로 갖고 있었죠. 엄마는 낮게 말합니다. 이건요. 그 애가 몰라요. 여성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이거, 엄마는 서둘러 덮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요. 엄마는 숨을 고르고 말하죠. 제가 한 번도 말 안 했거든요. 말하면 그 애가 무너질까 봐. 여성은 엄마를 똑바로 봅니다. 근데요. 지금은 엄마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말이 엄마 가슴에 박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해요. 여성은 자기 휴대폰을 내밉니다. 전화하실 곳 있으세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 하나를 천천히 누릅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에요. 오래 참았던 걸 처음 꺼내는 손이라 그래요. 연결음이 가고 상대가 받자마자 엄마는 말합니다. 나야. 지금 일본이야. 상대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 엄마는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근데 부탁이 있어. 영사관이든 어디든 돌아갈 길 좀 찾게 도와줘. 여성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말을 이어요. 그리고 그 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잠깐 낮아집니다. 그 애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알고 있거든. 전화가 끝나자 엄마는 숨을 내쉬어요. 긴 숨이요. 버틴 숨이요. 여성은 엄마에게 따뜻한 캔을 쥐어줍니다. 엄마 손이 살짝 뜨거워져요. 그때 엄마가 문득 말합니다. 그 애는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성이 조용히 묻죠. 근데 실제로는요? 엄마는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단단해져요.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엄마는 잠깐 창밖을 봅니다. 정류장 쪽이 흐릿하게 보이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했으면 아들은 마음 편했을 거예요. 엄마는 늘 거기 있을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들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죠. 엄마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내가 움직인다. 바로 그때 화면 밖 어딘가에서 장면이 바뀌어요. 아들은 차 키를 쥔 채 골목 끝에 서 있습니다. 정류장 방향을 한번 흘끔 봐요. 아직 있겠지. 혼잣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들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해요. 엄마는 원래 강하다고. 엄마는 원래 버티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기 변명이죠. 아들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요. 그런데 손이 잠깐 멈춥니다. 휴대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요. 엄마 이름. 아들은 화면을 한참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려요. 왜 전화했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엄마가 누군가에게 말해버릴까봐. 아들은 이를 악물고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받으면 돌아가야 하니까요. 돌아가면 자기가 한 짓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아들은 결국 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아요. 그 순간 아들은 모릅니다. 엄마가 이미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는 걸요. 엄마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 서류가 언젠가 아들의 목을 조를 거라는 것도요. 편의점 문이 또 열려요. 바람이 한번 휘몰아칩니다. 엄마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먼저 놀라요. 그런데 이번엔 익숙한 말이 들립니다. 한국말이요. 여기 계신 분 맞죠? 중년 남성이 들어와서 직원과 눈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고개를 숙여요. 제가 근처에서 한국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엄마는 그 말에 조금 숨이 풀립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하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남성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동이에요. 안전한 곳으로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 정류장에 다시 서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성은 묻습니다. 여권은 있으세요? 엄마는 가방을 열어 조심히 꺼내요. 여권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남성은 다시 묻습니다. 폰은요? 엄마가 폰을 보여주자 남성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순서대로 안내할게요. 엄마는 그 말에 작은 안도감을 느껴요. 순서가 있다는 건 길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남성은 잠깐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합니다. 직원과도 짧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와 말해요. 오늘 안에는 큰 도시 쪽으로 이동하죠. 내일 오전에 공항 쪽으로 갈 수 있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이제야 현실이 잡혀요. 나 돌아갈 수 있구나. 그때 엄마 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요. 엄마는 한참을 바라만 봐요. 받으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남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은 말 아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급해요. 어디에요? 엄마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나 괜찮아. 아들이 말을 쏟아내요.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졌잖아.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한번 깨물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움직인 거죠. 그 차이를 아들은 모릅니다. 엄마는 짧게 말합니다. 여기 있지 않아. 아들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 엄마는 남성을 한번 보고 다시 폰을 봅니다. 사람들 도움받고 있어. 아들이 숨을 삼켜요. 그 소리가 폰 너머로도 들립니다. 아들은 불안해졌어요. 엄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긴 말은 싸움이 되니까요. 아들이 말을 바꿔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엄마는 그 말이 웃깁니다. 지금 와서 뭘 하게요? 엄마는 담담히 말합니다. 오지 마. 그 한마디에 아들이 멈칫해요. 왜요? 엄마는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제는 엄마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해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아들은 순간 화가 난 듯 말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서 해.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엄마는 확실히 깨달아요.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네요. 엄마는 조용히 끊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구나. 아들이 말이 막혀요. 엄마는 거기서 멈춥니다. 더 가면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엄마가 숨겨온 그 한 가지. 그건 아직 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꺼요. 손이 차갑습니다. 남성이 묻죠. 괜찮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로 버티는 사람이죠. 남성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증거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했는지. 엄마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냅니다. 손이 한 번 더 떨려요. 봉투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는 남성에게 봉투를 바로 건네지 않아요. 잠깐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이건 엄마가 평생 숨겨온 무기였거든요. 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합니다. 이걸 그 애는 모를 거예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요? 엄마는 천천히 대답하죠. 알면 그 애가 무너질까 봐요.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무너지면 더 큰일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해요. 그때 편의점 밖에서 차 소리가 멈춥니다. 아들이 돌아온 걸까 싶어 심장이 철렁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직원이 무언가를 전해줍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계약을 급하게 바꾸려다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니다.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편한 길만 선택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처리해 주길 바랐죠. 엄마가 늘 그랬으니까요.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켜요. 그리고 남성에게 말합니다. 저 기록 남기고 싶어요. 남성이 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죠. 엄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언제, 어디서,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사람의 목소리죠. 그 순간 엄마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는 버려진 적이 있어도 끝나지 않았다. 엄마는 펜을 잡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결국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속이 울렁거리는데도 발은 계속 밟죠. 돌아가면 끝이라고 스스로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봅니다. 부재 중. 엄마 이름이 몇 번 떠 있어요. 아들은 혀를 찹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누가 들으면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겠죠. 아들은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가 없어. 아내가 단번에 묻습니다. 그럼 찾으러 가요. 아들은 목소리를 확 올려요. 지금 가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 아니, 내 말은 그렇게 되는 구조잖아. 아내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애초에 버리지를 말았어야죠. 아들은 잠깐 말문이 막혀요.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은 더 못된 쪽으로 갑니다. 아니, 솔직히 엄마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말이 입에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묻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어요. 대답하면 자기 속이 드러날까 봐요. 그리고 말끝을 바꿉니다. 나 지금 한국 들어가면 우리 생활부터 정리해야 해. 아들은 그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가족, 생활, 미래. 좋은 단어를 붙이면 덜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한국. 아들의 집 현관 앞.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들어와요. 집안 공기가 답답합니다. 아내는 거실에 서 있어요. 눈밑이 퀭합니다. 아들이 먼저 말해요. 당분간 모른 척해. 아내가 되묻습니다. 뭐요? 아들이 답합니다. 엄마. 아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지금 그 말을 해요? 아들은 짜증을 눌러 담아요. 지금 경찰이니 뭐니 엮이면 나 끝장이야. 아내가 고개를 젓습니다. 끝장은 엄마가 나겠죠. 아들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요. 병원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아들이 가져온 것들입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려요. 이거 봐.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 눈에 욕심이 잠깐 비쳐요. 정리? 정리가 그렇게 쉬워? 아내가 단호하게 말해요. 그럼 어쩔 건데요? 아들이 입술을 비틀어요. 방법은 하나야.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아내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낮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쪽으로. 그 말이 더 무섭죠. 나쁜 사람들은 늘 문제없게 하려 하니까요. 아내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당신. 아들은 말을 이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키워줬는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게 아들의 진짜 마음이죠. 그때 아들의 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예요. 아들은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자 아들 얼굴이 굳어요. 지금요? 아들은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전화를 끊자 아내가 묻습니다. 누구예요? 아들은 침을 삼킵니다. 어떤 사람이 엄마랑 같이 있다고. 아내가 숨을 들이켜요. 그럼 엄마 안전한 거네요? 아들은 대답이 바로 안 나옵니다.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엄마가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엄마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아들이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아내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럼 사과해요. 아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지금 사과하면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돼.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봅니다. 아들은 자기 말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끝까지 밀고 가요. 엄마는 어차피 말할 데가 없어. 누가 믿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은 잊고 있었던 사실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늘 조용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서류도 혼자 정리했고 돈도 혼자 관리했죠. 아들이 그걸 엄마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무시했을 뿐이에요. 아내가 작게 말합니다. 당신, 엄마를 너무 얕봤어요. 그 말이 아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덮어버려요. 아니야.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더 낮게, 아주 못되게 덧붙입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말이 또 튀어나왔어요. 아내가 눈을 부릅뜹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해봐요. 아들은 입을 다뭅니다. 자기가 뱉고도 놀란 표정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늦었죠. 그 말은 아들이 마음속에 숨겨두던 본심이었거든요. 그때 아들의 폰으로 문자가 하나 더 옵니다. 짧습니다. 어머님이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아들의 손이 멈춰요. 기록.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아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엄마가 그 비밀도 이제는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아들은 급하게 서랍을 열어봅니다. 엄마가 숨겨둔 것들을 찾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없어요. 엄마가 정말 중요한 건 아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거든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해. 엄마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이 집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어요.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담요는 그대로 어깨에 걸쳐놨고요. 눈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였습니다. 도움 주던 한국 남성이 말해요. 기억나는 대로만 적으시면 돼요. 엄마는 펜을 잡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네요. 추워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엄마는 날짜부터 씁니다. 언제 출국했는지, 어디로 왔는지, 차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정류장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 글로 쓰니까 더 선명해져요. 버렸다라는 말이 종이 위에서 숨을 쉬네요. 남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엄마를 지켜주는 문서가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여요. 문서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게 제일 현실적이죠. 옆에서 30대 한국 여성이 물을 건네요. 따뜻한 거 조금 드세요. 엄마는 작은 고마움을 받습니다.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더 어색해요.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펜을 움직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아들 이름이 뜹니다. 엄마는 화면만 바라봅니다. 받지 않아요. 받으면 또 흔들릴까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흔들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남성이 말해요. 연락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안전이 먼저예요. 엄마는 조용히 묻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에 큰 도시로 이동하고요. 거기서 필요한 절차 밟을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릅니다. 절차.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아요. 엄마는 평생 절차로 살아남았거든요. 종이 한 장, 서류 한 줄, 도장 하나. 그게 사람 인생을 바꾸죠. 엄마는 펜을 잠깐 내려놓고 가방 안쪽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 봉투가 있어요. 엄마는 그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해서 오래 품고 다녔던 거예요. 3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이건 그 애가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했던 거예요. 남성이 시선을 낮춥니다. 괜히 묻지 않겠다는 표정이에요. 엄마는 잠깐 웃습니다. 웃기죠. 내가 숨긴 비밀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위험해졌다는 게요. 엄마는 봉투를 살짝 열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이가 노랗게 바랬어요. 엄마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 종이들은 엄마가 된 날의 증거예요. 나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였죠. 엄마는 종이를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지. 춥고 배고프고 사람 눈치 보던 날. 그런 날에 엄마는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엄마는 비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상처받지 않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게.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랑이 칼이 되어 돌아오네요. 엄마는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남성이 그걸 보려 하자 엄마가 손으로 살짝 막아요. 지금은 아직요. 엄마 눈이 조금 졌습니다. 이걸 말하면 그 애는 분명 나를 더 미워할 거예요. 여성이 조용히 말해요. 근데 엄마, 지금은 그의 마음보다 엄마가 먼저예요. 그 말이 엄마 가슴을 치죠. 맞아요. 엄마는 늘 그 애가 먼저였어요. 그 결과가 오늘이었고요. 엄마는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펜을 다시 잡아요. 기록을 이어갑니다. 정류장에 남겨진 시간, 도움을 받은 과정, 누가 내 편이었는지. 엄마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엄마의 성격이기도 하고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남성이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엄마가 원하시는 방향을 정해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듭니다. 어떤 방향이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 아드님과 완전히 끊을 건지 아니면 책임을 묻게 할 건지. 엄마는 그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끊는 건 쉬워요. 미워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책임을 묻는 건 내 손으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엄마는 잠깐 눈을 감아요. 그 애가 어릴 때 열나던 밤이 떠오릅니다. 그 애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도요. 그리고 오늘 정류장에서 등을 돌리던 뒷모습도 떠오르죠. 엄마는 눈을 뜨고 말합니다. 책임을 묻게요. 목소리는 조용한데 안쪽이 단단해요. 여성이 작게 숨을 들이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럼 엄마가 숨기신 그 봉투도 언젠간 필요할 겁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애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는 그 애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엄마였어요. 그 한 줄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때 또 전화가 와요. 아들 이름. 엄마는 이번엔 받지 않습니다. 거절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문자 한 줄을 씁니다. 길게 안 씁니다. 짧게요. 나는 안전하다. 지금은 연락하지 말아라. 엄마는 문자 보내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쿵쿵 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살 것 같아요. 엄마는 다시 종이를 바라봅니다. 기록이 쌓였네요. 이제 이 기록은 엄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베는 칼이 되겠죠. 엄마는 펜 끝을 내려놓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숨긴 비밀을 언제 꺼낼지. 그 타이밍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아주 이른 시간에 움직였어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제 도와주던 사람들이 차를 준비해줬죠. 엄마는 가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권, 휴대폰, 그리고 서류 봉투. 그 봉투만은 손에서 놓지 않아요. 차가 시골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올라섭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도 많아져요. 엄마는 창밖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한 곳만 봅니다. 돌아갈 길. 그 길만요. 도움 주던 남성이 옆에서 말해요. 도착하면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안전하게 쉬셔야 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하니까요. 잠시 뒤 조용한 사무실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엄마는 절차를 듣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엄마는 또박또박 답해요. 감정은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정확해야 하니까요. 담당자가 묻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엄마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엄마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묻죠. 친아드님이세요? 엄마는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입을 열면 모든 게 터질 것 같거든요. 엄마는 잠깐 멈춘 뒤에 말합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담당자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집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이건 숨길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엄마는 결국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히 올려요. 봉투를 여는 손이 떨립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건 그 애가 몰랐으면 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있어요. 시설에서 발급된 기록, 보호자 지정 관련 종이, 아이를 데려오던 날의 절차가 남아있는 문서들. 엄마는 종이를 한 장씩 꺼내며 숨을 고릅니다. 저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담당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지금까지 모르셨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몰라요.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침묵이 엄마를 더 아프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니까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이 서류는 엄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엄마는 또 하나를 꺼냅니다. 최근에 정리해둔 문서예요. 아들이 서류를 정리한다며 건드리기 전에 엄마가 따로 보관해둔 것들이죠. 수익자 변경 관련 흔적, 위임 관련 서류, 엄마가 미리 해둔 장치들이요. 담당자가 묻습니다. 아드님이 재산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나요? 엄마는 작게 웃어요.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뻔해서요. 그 애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엄마는 잠깐 창밖을 봅니다. 시골 정류장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떠올라요. 그 애는 그 모습만 믿었죠. 엄마가 늘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국내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도 안내드릴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이제 길이 보여요. 그 순간 장면이 한국으로 바뀝니다. 아들은 집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어요.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내고 또 꺼내요. 아내가 옆에서 묻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하죠. 엄마가 숨긴 거. 아내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숨긴 게 왜 있어요? 아들은 순간 욱합니다. 있어. 내가 알아. 아들은 휴대폰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법무사인지 지인인지 목소리를 낮춰요. 위임 같은 거. 그거 내가 먼저 처리할 수 있죠? 아내가 끼어듭니다. 당신 지금 선 넘어요. 아들은 씹듯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걸렸어. 그때 아들의 폰에 알림이 뜹니다. 문자 한 줄이에요. 어머님 관련 기록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기록, 접수. 그 단어는 누가 봐도 공식적인 흐름이죠. 아들은 손이 떨려요. 아내가 묻습니다.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아들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머릿속에 진짜 공포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를 친엄마라고 믿고 있던 세상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어.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바람이에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옵니다. 어머님이 안전하게 보호 중이며 귀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엄마가 됐죠. 그리고 그건 아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엄마입니다. 장면이 다시 엄마 쪽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봉투를 다시 닫아요. 손바닥으로 봉투를 꾹 누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해요. 너를 지키려고 숨겼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요. 이제부터는 절차대로 갈 거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죠. 절차는 차갑지만 절차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봅니다. 아들 번호가 떠 있어요. 엄마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한 줄만 남깁니다. 너와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엄마는 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 선택은 엄마가 해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으로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